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바로 숭실대학교입니다. 2024학년 숭실대학교 학생부 우수자 전형, 일명 교과 전형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시 예상 환산 점수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 이 학생부 우수자 전형,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에 추천은 필요하지만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라면,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졸업 예정자뿐만 아니라 재수 반수생들도 지원이 가능한 라인이지만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체육고등학교 마이스터고는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일반 인문계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솔직히 예측 데이터를 만들 때 되게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바로 수능 최저 때문에 그래요. 수능 최저 같은 경우 이제 숭실대학교와 이제 비슷한 대학 라인을 구성하는 국민대나 세종대 요 라인에서 최저 라인이 가장 세게 걸려 있는 데가 숭실대학교입니다. 보시면은 인문경상계열 같은 경우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 요 이제 탐구에 대한 한 과목이 두 개 합 4입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와 경상계 같은 경우는 문과 애들은 세게 걸려 있는 거예요. 둘둘 사면.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데이터가 뒤로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 학과들마다의 어떤 점수에 대한 차이가 나는데 이게 꼭 인기과 비인기과로 딱 나눠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퐁당퐁당 한 해에 좀 경쟁률이나 아니면 입시 등급 컷이 좀 높게 형성되면 그 다음 년에 좀 무너진다라는 이런 정석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구성되는 게 또 숭실대학교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나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한 과목이 들어가는 요 부분에 있어서 두 개합 5입니다. 문과보다는 한 등급이 좀 완화됐지만 그래도 세게 걸려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과가 있죠.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인데 이게 이제 자유전공학과다 보니까 문과 이과 애들이 같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가능하지만 교과 전형은 생각보다 문과 애들이 지원하기는 힘들어요. 그 이유가 수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에 대한 부분이 반영될 때 미적이나 기하 이 라인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화통을 본 문과 애들이 지원하기가 생각보다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개합 5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문과 애들보다 이과 애들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은 전에 말해드렸지만 이거는 자유전공 색깔보다는 나중에 학과 소개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1+1 학과다. 하나의 커다란 학과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학과를 이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는 학생들도 꼭 잘 보고 지원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숭실대학교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합격선을 형성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우수자 전형 입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 컨쇼는 아시다시피 다른 업체에서 만든 데이터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바로 수시 교과혁명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고,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부끄러운데 이제 상중하 라인에서 이제 좀 딱 정확하게 좀 예측이 됐다라는 부분은 한 8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95%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중하 라인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을 했을 때 합격선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잡게 되면 92%인가 그 정도 적중률을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한 85에서 92% 사이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은 이제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오늘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 학과들인데, 도고동문이나 불어불문 요런 학과들이 작년에 저희가 적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 이 학과들이 생각보다 좀 예측 데이터가 좀 높게 형성되거나, 특히 평생교육학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평생교육학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이나 환산 점수를 따져봤을 때 한 2.5등급 라인, 2.6등급 라인인데 작년에 조금 높게 형성이 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숭실대학교는 퐁당퐁당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지나칠 정도로 좀 높게 된 학과들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입결에 대한 환산 점수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고동문이나 불어불문, 어문결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한 2등급 때 한 이제 중반으로 가는
부분들, 그래서 한 2.3에서 2.4등급 정도가 되는데, 생각보다 최저가 세게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상 환산 점수는 생각보다 좀 높게 형성된 게 숭실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 평균 컷입니다. 평균에서 70컷 사이 정도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뒤로 좀 더 빠지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계산을 해서 도전권을 형성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행정학과나 벤처, 중소기업 요 라인이 이제 2등급 대 초반인데, 행정학과나 요런 경영학과, 그리고 언론, 경제학과 이런 학과가 좀 인기과입니다. 그래서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등급대가 조금 높게 형성될 수 있어요. 2등급 대 초반 라인에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지금까지는 등급 갖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등급이 같더라도 환산 점수가 다릅니다. 하나를 보면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95.32, 그러니까 이게 2등급 대 아니거든요. 2.0. 그런데 환산 점수로 봤을 때는 경영학부는 95.3이지만 언론 홍보도 같은 2등급이지만 95.78이에요. 뒤에 데이터가 좀 다르죠. 근데 요 데이터가 소수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교과 전형은 소수점으로 막 붙고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단순 등급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라인을 구성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환산 점수를 구해 보셔야 된다. 추후에 저희 컨쇼가 수시 교과혁명을 다시 제공해 드리겠지만 환산 점수를 가지고 찾아야 되는 대학교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등급보다는 환산 점수 중심으로 저희가 예측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인기학과와 좀 변수가 있을 만한 학과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계 아이들은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계 같은 경우는 화학과, 의생명, 신소재공학과, 그리고 AI인데, 일단은 화학과 같은 경우는 한 96.08, 그래서 1등급대 후반 요 정도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생명 시스템은 생각보다 되게 인기과입니다. 그래서 항상 점수대가 높게 형성이 되고요. 2등급대 초반은 돼야지 도전권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 점수를 환산해보면 96.55에서 97점 가까이까지 환산 점수가 좀 붙어서 가는 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위 신소재 같은 경우 일단 이름이 바뀌었죠.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도 한 2.1등급으로 95점대 중반인데,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학과가 어디냐면 AI 쪽이에요. 일명 컴퓨터공학과 쪽인데, 요즘은 컴퓨터공학과가 생각보다 되게 인기학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 일명 소프트웨어나 AI나 컴공 이런 쪽이 생각보다 점수대가 좀 높게 형성되고, 등급대가 2등급대 초반 아이들이 이제 합격선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자, 전자공 라인 쪽으로 IT 융합이라는 과가 있는데, 여기도 생각보다 점수대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융합이나 컴공이나 이런 라인보다 점수대가 약간 뒤로 빠지는 데이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2등급 대 한 2.3에서 2.5 요 사이였는데, IT 융합 같은 경우 요번 시즌에는 아마 그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돼서 한 2등급 대 초반 한 2.0에서 2.12 요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환산 점수를 했을 때도 한 95.5 정도 요 정도는 형성이 돼야 되고, 아마 95.5에서 한 96점대 가까이 갈수록 좀 합격선을 형성할 수 있는데, 만일 AI나 컴공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점수가 좀 모자르다라면 IT 융합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소프트웨어나 AI 융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등급대가 좀 높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컴공과를 지원하는 요 라인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환산 점수를 좀 잘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합 특성화 같은 경우는 한 2.05 정도, 그래서 2등급대 초반 라인을 형성해야 되는데, 요게 융합 특성화 같은 경우는 최저가 224가 아니고 235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인문계 아이들도 수학에 대한 부분을 버리고 최저 라인을 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라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반영되는 것도 있겠지만, 융합 특성화 같은 경우도 한 2등급대 초반 라인, 그래서 한 95점대는 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 건축 라인이 이제 조금 비인기학과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입결에 대한 부분이 인기과와 비인기과가 조금 점수 등급이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2등급대 초반 학과들이 좀 구성되어 있는 학과들이 있고요. 2등급대 중반으로 형성되는 학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를 좀 분석해 봤을 때 좀 데이터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거나 너무 낮게 형성이 됐다라면 그 학과들은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놓고 경쟁률 체크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죠. 자,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등급대라도 환산 점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 AI 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2.0등급으로 계산이 되지만 환산 점수로 하면 96.459, IT 융합 같은 경우는 95.5잖아요. 거의 1점 차이가 벌어졌다는 건 엄청난 점수가 벌어졌다는 건데 이렇게 환산 점수를 좀 계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는 단순 내신 등급이 아닌 환산 점수로 지원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환산 점수를 좀 보여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숭실대학교가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2등급대 초반에서 2등급대 중반 요 사이로 일단 평균에서 70컷 사이가 좀 형성이 되고요. 뒤로 빠지는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워낙 최저가 세게 걸려있기 때문에 좀 뒤로 빠지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경쟁률 같은 거 잘 체크를 하셨을 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가능하면 도전을 할 때는 인기과보다는 비인기과 라인을 구성해서 어문계열이나 이런 쪽으로 좀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숭실대학교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컨쇼 라이브 방송 시즌 13번째가 6월 1일 목요일날 8시에 첫 방을 합니다. 그래서 컨쇼 라이브에서는 대학교 분석뿐만 아니라 입시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요. 증문직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모아놓으셨다가 물어보시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혹시나 좀 설명할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면 사전 질문도 저희가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컨쇼 네이버닷컴으로 사전 질문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발해가지고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쇼 라이브 13번째 시즌 6월 1일 8시에 첫 방송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